2021년 새해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철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흉터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통 이제 상처가 아물고 남은 자국을 흉터라고 하죠. 그 흉터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흉터 치료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는 흉터 치료입니다. 이 흉터가 이제 눈에 띄어서 남들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가리게 되고 그렇다면 치료를 받아서 제거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김재철 원장님과 함께 흉터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궁금한 게 어떤 종류의 흉터로 환자분들이 많이 병원을 내원하시나요? 네, 일단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흉터, 화상 흉터, 손톱으로 긁힌 흉터와 켈로이드 흉터, 수두 흉터, 여드름 흉터 및 비후성 반응과 튼살도로 인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주로 내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흉터에도 종류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거는 꼭 치료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흉터가 있을지 혹시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흉터는 창상 치유 과정에서 진피와 상부에 생긴 결손을 메우는 새로운 결합 조직의 생성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비유성 흉터와 유추성 흉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유성 흉터는 흉터샘의 과다 형성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정상 피부보다 융계된 빈부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추성 흉터는 진피 내 악유절의 소실 및 섬유화로 정상 피부에 비해 우뚝 파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피부 표면보다 패이거나 튀어나와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경우나 흉터 부위의 색이 다른 피부보다 붉거나 희거나 검은 경우에는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부의 표면이 좀 울퉁불퉁하거나 색이 달라진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흉터가 생기는 이유도 좀 살펴볼게요. 왜 자연스럽게 나아지지 않고 흉터가 남는 걸까요? 네. 상처가 발생하면 우리 몸에서 이를 치유하기 위해 세 가지 과정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각각의 과정을 적절한 시기 이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료와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료가 부족하거나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흉터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흉터가 발생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그럼? 우선적으로 상처가 일단 잘 안 무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상처가 적절한 수분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와 그 상처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만큼 상처가 치유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적절한 흉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뭐 피부가 약하다, 뭐 얇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흉터가 좀 더 잘 생기는 그런 피부가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네. 보통 조금 짙은 피부색을 갖고 있거나 직업상 햇빛을 많이 쬐어서 짙은색 흉터가 발생할 경우가 높고요. 켈로이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흉터가 발생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켈로이드성 피부.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흉터가 좀 크게 남을 수 있고 또 잘 치유도 어렵다는 건가요? 네. 켈로이드 흉터는 일반적으로 튀어나온 흉터와 달리 마이오 에피셀리얼 셀이라는 특이한 세포가 증식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특징적으로 자주 재발할 수 있어 치료 기간이 일반 흉터보다 되게 더 오래 걸립니다. 또한 레이저를 너무 세게 하면 원래 있던 병변보다 흉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흉터에 색소 침착이 함께 생기면 치료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색소 침착이 발생하면 이를 호전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레이저 처치가 필요한데요. 이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긴 하지만 완전한 제거가 어려울 수 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물론 흉터가 보기에 좋지 않죠. 근데 이런 미관적인 문제 외에도 뭐 간지럽거나 막 붉어진다거나 어떤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할까요? 미성숙된 흉터의 경우에는 붉고 가려운 증상이 있으며 과형성 흉터의 경우에는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성숙된 흉터의 색깔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짙은 색을 보일 수도 있고 옅은 색깔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려운 증상이 있어서 막 긁거나 만지고 그러면 감염 등의 어떤 2차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표피가 얇게 형성된 흉터의 경우에는 긁거나 만지면서 기존의 흉터에 찰과상이 추가돼 더 많은 흉터를 유발할 수 있고요. 감염이 되면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흉터를 가지고 있어도 치료받지 않고 그냥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흉터 치료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흉터는 미관상 보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흉터 부위에 따라서 관절을 움직이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고요.
정상적인 생활에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대인 관계나 이런 데서 소구시게 될 수가 있고 사회활동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정말 외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내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흉터가 생기면 병원을 찾아 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약국에 가서 일반 연고, 흉터 치료 연고 같은 걸 사서 바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연고 사용하는 거 병원 치료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부 재생 과정에서 재생이 더욱 잘 되도록 도와주어 흉터를 최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 치료는 이미 재생이 끝난 후에 형성된 흉터에 대해 레이저 및 주사 시술을 통해 흉터 대신 새로운 조직이 생겨서 흉터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죠.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연고는 흉터가 정착되기 전에 좀 완화하는 네, 과정, 네, 네. 그리고 좀 완전히 정착되면은 좀 후에 병원 치료를 받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흉터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 흉터인데요. 수술 흉터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네. 우선 피부를 봉합해야 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면 반드시 흉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상처가 클수록 흉터는 더 크게 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이거나 찢어진 후 또는 봉합 후에 선형 흉터로 남는 선형 반응과 피부 장력으로 벌어지면서 생긴 면상 반응 등이 가장 흔한 수술 흉터의 흉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의 흉터들이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하겠지만 특히 수술 흉터는 다른 흉터에 비해서 좀 크기가 크다 보니까 환자들이 그 느끼는 스트레스도 더 크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선생님? 네. 우선 신체 어딘가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보통의 경우보다 문제가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 흉터가 일상에 생길 수 있는 흉터보다 크기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얼굴이나 신체에서 노출이 빈번한 부위에 생긴 흉터는 환자로 하여금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면서 사회생활에까지도 위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화상 흉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화상 흉터는 증상에 따라 종류를 좀 나눠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화상 흉터의 경우에는 과도한 조직 형성으로 인해 큰 솟아오른 비유성 반응과 조직 손상으로 인해 움푹 들어간 형태의 위축성 반응이 많습니다. 색소 침착이 된 착색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피부 부속기가 손상될 정도로 넓은 면역 반응의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화상 흉터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드름 흉터도 좀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 이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여드름 흉터에는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위축성 형태의 여드름 흉터는 아이스피크, 박스카, 롤링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이스피크 타입이 전체 60에서 70%를 차지하고 박스카 타입이 20에서 30%, 롤링 타입이 1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축성 여드름 흉터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다른 흉터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후성 흉터와 켈로이드 흉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둘은 콜라겐 과학 생성과 콜라겐 분해 효소의 활성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후성 흉터는 대개 분홍색을 띠고 융기되어 있으며 단단하고 원래 상처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요. 켈로이드 흉터는 더 진하고 붉은색이거나 자주색을 띠면서 원래 상처의 경계를 벗어나서 팅식하게 됩니다. 비후성 흉터와 켈로이드 흉터는 피부색이 짙은 환자에서 더 나며 체감부에 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드름 흉터는 위축성, 비후성, 켈로이드성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흉터가 생기는 이유도 좀 살펴볼게요. 여드름 상처가 왜 자연스럽게 나아지질 않고 흉터로 남게 되는 걸까요? 네. 네, 상처 치유는 크게 염증 반응과 유가 조직 생성, 기질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직의 손상이 수반되면서 이것이 흉터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흉터는 활성화된 여드름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부의 손상으로 인한 결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 내 콜라겐이 손실되면서 과생성되는 데 따라서 위축성 또는 비후성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80에서 90%의 경우에는 여드름 흉터는 위축성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소수에서 비후성이나 켈로이드성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흉터에 따른 치료법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 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우선 상처의 초기 치료 후에도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가급적 흉터 부위가 착색되지 않도록 자외선 노출을 피하고 염증이 생기지 않는지 주의하고요.
이런 부분들 해결이 됐는지 잘 살피고 깨끗이 소독하는 것이 흉터 치료의 준비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흉터별로 치료법이 다른지도 좀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흉터 치료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레이저 치료를 들 수가 있는데요. 레이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레이저는 프락셀 레이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로 흉터가 작을 경우에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적인 방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는 흉터가 상대적으로 클 때 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단순한 제거술이나 Z 성형술이라는 성형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세 번째로는 주사적인 치료법입니다. 이는 이제 주로 켈로이성 흉터 치료에 쓰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이제 추후의 방법으로는 피부 이식을 하는 경우까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수술 흉터 치료법부터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흉터가 작은 부위에는 단순 절제술이나 Z 성형술, W 성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더 광범위한 흉터라면 피부 이식술이나 필판 수술까지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의 압박을 약화시켜주는 치료와 프락셀 레이저 치료 같이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흉터 부위가 작거나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흉터 레이저 시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화상 흉터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도 좀 살펴볼 텐데요. 화상으로 흉터가 생긴다. 그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화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드레싱을 먼저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본격적으로 치료는 4주 이후에 시작하는데 레이저 치료를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혈관 치료를 먼저 해줘서 붉은 기운을 없애주고요. 그리고 분액 레이저라는 레이저를 통해서 흉터를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성숙한 흉터의 경우에는 레이저 강도를 올려서 시술하는데 피놀법이라는 시술을 많이 합니다. 피놀법은 엉켜있는 흉터의 조직을 끊어주면서 주변에 레이저의 적절한 열 자극을 전달해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그런 레이저가 다른 레이저와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걸까요, 선생님? 흉터의 레이저 박피술이 피부 전체를 깎아내는 시술이라면 피놀법은 피부의 일부분을 남겨두고 엉킨 섬유 조직의 일부분에만 레이저를 침투시키기 때문에 깊은 시술을 해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 흉터가 깊어서 유착으로 인해 움직일 때 피부 모양이 같이 변하면서 구획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구획을 나눠주는 밴드를 끊어주는 시술을 합니다. 뭉친 밴드를 끊어주는 시술로 레이저 인시전을 하는데 이런 시술 후에 구획이 나누는 게 많이 호전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화상 흉터는 아무래도 치료 기간을 좀 오래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몇 회 정도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네, 화상 치료는 대개 이제 1, 2회 정도를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는 걸 가시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딱딱한 병변이 부드러워지거나 울퉁불퉁한 병변이 팽팽해집니다. 그러면 한번 발생한 흉터는 사라지기 때문에 좋아진 것을 느끼면 반복 시술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드름 흉터의 치료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자, 위축성 여드름 흉터의 경우에는 화학적 박피를 통해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습니다. 화학적 박피는 방사능 여드름 흉터에 가장 효과적인데요. 아이스피크 타입이나 롤링 타입은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피부 찰상법은 기계적으로 피부에 손상을 주어 재상표를 촉진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때로 피부색이 짙은 환자에 있어서는 탈색소가 일어날 수 있고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여드름약을 복용했던 환자에서는 재상표가 더디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흉터 치료에는 레이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레이저 치료를 적용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레이저 치료는 박스카 타입이나 롤링 타입 흉터에 적합합니다. 레이저는 크게 박피성과 비박피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CO2나 어분 야그가 대표적인 박피성 레이저이고요. ND 야그나 다이오드가 자주 사용되는 비박피성 레이저입니다. 박피성 레이저는 표피를 박탈한 후에 재상표를 통해 흉터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표피 아래층의 콜라겐 생성도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 효능이 이미 문헌적으로 입증되어 있고 대개 80% 정도의 여드름 흉터에서 호전을 보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그 외에 또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지방 이식이나 필러 같은 보충제를 사용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비흡성 흉터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냉동요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 흉터가 크게 큰 경우에는 흉터 성형술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치료 기간도 사실 좀 궁금한데요. 보통 몇 회 정도 좀 치료를 받아야 나아질까요? 네, 보통 한 번만 봐도 효과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3회에서 5회 정도를
바다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앞서 여드름 흉터는 위축성 흉터가 많다고 했고, 그리고 뭐 비후성, 켈로이드성 흉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특히 이 켈로이드 흉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가 쉽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켈로이드성 흉터 완전히 좀 제거할 수가 있나요, 선생님? 네, 딱딱하게 뭉치고 튀어나온 부분은 주사요법으로 가라앉히고 심하게 넓어지거나 튀어나온 경우에는 켈로이드 흉터 절제술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레이저로 불금증 개선과 동시에 켈로이드 진행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항암 주사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흉터 종류별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이죠.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상처에 딱지가 앉으면 흉터가 생긴다. 그쵸. 이 딱지가 떨어지면서 흉터가 생기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선생님? 네, 정답은 O입니다. 상처 부위는 피부 표피층의 세포가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물려면 주위에 표피 세포가 자라 들어와야 되는데요. 딱지가 표피 세포의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딱지가 아니라면 나중에 흉터가 남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 나오는 수분 드레싱제를 붙이면 상처 부위를 보충해 주면서 촉촉하게 환경을 유지해 딱지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이 생긴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뭘까요? 딱지는 떼는 게 좋다. 그렇죠. 딱지 때문에 흉터가 생긴다면 빨리 떼어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맞을까요, 선생님? 답은 X입니다. X. 네. 딱지는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차단하는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러 딱지를 떼면 2차 감염에 의해 흉터가 생기시고요. 하지만 딱지 주변에서 고름이 나온다면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 밴드를 붙여서 피부에 수분을 유지해 주고요. 수분 밴드는 매일 갈기보다는 3일 정도 지난 후에 갈아붙이는 게 좋습니다. 깨끗한 물로 적신 가젤을 딱지에 갖다 댄 뒤 말랑말랑해지면 떼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도 보겠습니다. 흉터는 없앨 수 있다. 뭐 오늘 흉터 치료를 주제로 하고 있는 이만큼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사실 여러 가지 치료법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치료를 잘 받으면 흉터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정답은 세모. 세모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8주가 지나면 거의 아물지만은 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피부 조직이 고르게 배열되게 되는데요. 세사를 빠르게 돋게 하는 데는 마데코설 연고 등을 사용해서 상처 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흉터 전문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작은 흉터는 지울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상처라도 고민하지 말고 연고를 꾸준히 바르는 게 가장 흉터를 막는 최선책이 되겠고요. 상처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붉은 기운이 남았을 때 레이저 치료를 활용하면 피부 재생을 돕고 흉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궁금한 게 또 흉터 치료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의 관리 중요할 것 같거든요. 치료 관리 좀 주의할 점 있으면 짚어주시죠, 선생님. 자, 일단 가능한 딱지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재생 테이프를 붙이도록 하고요. 혹시 딱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저절로 딱지가 떨어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심한 운동을 해서 땀이 많이 나거나 목욕을 하면서 딱지가 불어서 미리 떨어지게 되면 붉은 기운이 더 오래 지속될 수가 있으므로 그 부위가 일시적으로 더 검게 변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김재철 원장님과 함께 흉터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흉터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게 우선이겠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상처가 생기면 가능한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빠른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소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고 나서 상처의 종류에 따라 봉합을 하거나 재생 테이프를 붙이거나 찢긴살을 붙여주는 스트레스 스트립 같은 것을 사용하면 흉터 치료에 최소화하는 데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 함께한 정보들, 이 흉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재철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